형님, 딱 일주일만 쓰게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애들아, 나 누군지 알지? 그 주식 꼭 사라. 일주일 뒤 상장 기사 뜨면 10배 뛴다. 내가 주는 정보는 그냥 정보가 아니야. 대민종합상사. 이거 딱 일주일 뒤에 상장기사 뜨면 10배 간다. 1994년 박봉의 소방관 김철수는 좁은 전셋집에 살며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다. 첫째를 가진 아내의 배는 불러오는데 당장 기저귀 살 돈조차 빠듯했다. 그날 밤 고등학교 동창 박명석이 고향에 와서 술을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석은 문과 전교 1등으로 서울 명문대를 나와 잘 나가는 증권맨이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철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호프집으로 향했다. 늦게 도착한 술자리. 20명 넘게 모인 자리 한쪽에서 명석이 뱉은 대민종합상사 10배라는 말이 철수의 귀에 들어왔다. 그 말은 절망 속에 빠진 그에게 유일한 동화줄처럼 보였다. 그날 술자리에서 철수는 명석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했다.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흘러나오는 대화 조각만 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대민종합상사라는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아내 대신 시장에 장 보러 가던 길에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이자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인 달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달수는 철수의 얼굴에 들이운 그늘을 단번에 알아챘다. 어이, 김철수, 너 혹시 급전 필요하냐? 형님, 딱 일주일만 쓰게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서요. 그럼 여기 지장 찍어라. 형님 딱 일주일만 쓰게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서요. 달수는 철수가 사는 집의 전세금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딱 일주일. 그 이후엔 이자가 붙는다는 조건이었다. 철수는 달수에게 빌린 2천만 원에 만기 직전인 아내의 적금을 깨고 직장 동료들에게 빌리고 있는 모든 것을 긁어서 3천만 원을 만들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증권사 객장으로 달려가 명석이 말했던 대민종합상사 주식에 전 재산을 몰빵했다. 명석은 철수가 주식을 샀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그저 철수 혼자만의 멍청한 도박이었다. 일주일 뒤 상장 기사는 뜨지 않았다. 아니, 어떡해. 아니. 오히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다. 명석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창들과 함께 명함에 적힌 증권회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명석이라는 사람이 근무한 적이 없었다. 명함은 가짜였다. 며칠이 흘렀다. 철수는 사색이 되어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수의 욕설 섞인 전화가 걸려올 것 같았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이상했다. 악착같기로 소문난 달수가 빗독촉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철수는 바보처럼 착각했다. 역시 같은 운동부 출신의 의리인가?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였을 뿐이다. 만삭의 아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설마 사채 썼냐고. 철수는 아내에게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애원했다. 순간 낡은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부서지니 달수와 그의 부하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야, 나는 너한테 돈 못 받아서 개고생하는데 넌 참 행복하게 산다. 남의 돈 떼어먹고. 철수는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달수는 비꼬듯 물었다.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 누가 잡아먹냐고. 철수가 벌벌 떨며 대답했다. 연락이 없으셔서. 혹시나 했다고. 달수는 냉소를 지었다. 빌린 놈이 먼저 와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고 지금 한 달이 채워졌다고. 너무 연락이 없어서 직접 찾아왔다고. 형님,
사실 제가 주식에 넣었는데 상장 폐지가 돼서 지금 당장은 돈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원금 2천에 복리 이자까지 합쳐서 딱 4천이네. 너 전세 3천이지? 지금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방 뺀다고 해. 철수가 다급하게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만삭인 아내랑 어딜 가냐고. 전세금은 계약 기간이 남아서 지금 당장 나오지도 않는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달수는 차갑게 명령했다. 집주인을 부르고 세간살이에 딱지를 붙이라고. 안 돼요. 그거 악용품인데. 철수가 비명을 질렀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형님. 하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주먹과 발이 철수의 얼굴에 계속 날아들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가 달려들어 말리려 했지만 달수의 거친 손에 밀쳐졌다. 아내의 몸이 벽에 쿵 하고 부딪혔다. 헉, 이게 뭐야? 피, 아내가 배를 감싸쥐고 쓰러지며 하혈을 시작했다. 철수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달수는 피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재수없게 피를 보고 지랄이라며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내일 다시 올 테니 방을 빼놓으라는 말을 남기고 아내가 병원에 실려간 그날 밤 의사는 아이가 유산됐다고 했다. 아내는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철수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빗속을 헤치며 달수의 사채 사무실로 달려갔다. 김달수, 나와! 철수가 달려들어 달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집기들이 박살났다. 달수의 조직원들이 다급하게 외쳤다. 형님 위험하다고. 창문 쪽이라고. 두 사람은 3층 창문 밖으로 엉겨붙은 채 떨어졌다. 철수는 운 좋게 화단 위로 떨어져 팔만 부러졌지만 달수는 그대로 보도블록 바닥에 몸통째 내리꽂혔다. 그 사고로 달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소방관으로서 단련된 체력으로 가한 폭행이었다는 점이 법정에서 가중 처벌 사유가 되었다. 철수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1997년 면회 한 번 오지 않던 아내의 소식이 편지로 날아왔다. 우울증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부고장이었다. 장례식도 못 가본 철수는 독방 차가운 벽에 머리를 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렇게 10년을 복역하고 2004년 40세에 출소했다. 세상은 그를 전과자라 불렀다.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원양어선, 공사판, 탄광. 그는 죽지 못해 살았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명석과 달수. 그 놈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다. 출소 후 15년이 더 흘렀다. 2019년 철수의 나이 55세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밥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 앞에 평범한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 리프트가 내려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매는 익숙했다. 김달수였다. 25년 만에 재회 철수의 손에는 본능적으로 공사장 벽돌이 들려 있었다. 김달수 살아있었냐? 오늘 내 손에 죽자. 철수야, 나 죽이기 전에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철수야, 벽돌 내려놔라. 나도 이제 늙고 병들어서 반항 못한다. 죽여도 할 말 없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 얘기 하나만 들어보고 죽여라. 철수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벽돌을 던지지는 않았다. 달수가 입을 열었다. 그날 왜 철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는지 아냐고 물었다. 단순히 이자 챙기려고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날 누군지 술집 옆 알지? 테이블에서 그 주식 꼭 사라. 명석이가 일주일 얘기하는 뒤에 회사 상장 정보를 기사들은 들었다고 널 했다. 우연히 그 호프집에 얘들아, 갔다가 나 누군지 알지? 후배들 2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걸 봤는데 그들이 명석이가 말한 종목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다. 인류대 출신의 서울 H증권 다니는 명석이가 말한 10배 수익. 진짜 같더라고. 욕심이 났어. 근데 내 돈만 넣기엔 불안해서 안전장치를 걸었지. 너한테 2천 빌려주고 나도 2천 투자했다. 내가 잘 되면 이자 뜯고 망해도 너한테 원금과 이자 받으면 손해 없으니까. 철수의 눈이 커졌다. 달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자기도 망했다고. 돈 다 날리고 철수를 찾아가서 행패부리다 다리까지 잃었다고. 이게 천벌이 아니면 뭐냐고. 달수는 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다리 병신되고 한 10년은 폐인처럼 지냈다고. 그러다 정신 차렸다고. 다 자업자득이더라고 말했다. 그 뒤로 지난 15년 동안 찾았다 결. 조그만 자재 납품 박명수 일을 이름. 하면서 밥은 먹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놈을 찾았다고. 놈이라니 설마? 박명서. 우리 둘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혼자 튄 그 새끼 찾았다. 강남에 산다. 아주 떵떵거리면서. 철수가 주먹을 꽉 쥐며 당장 가서 목을 따버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달수는 철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칼로 찌르면 자기들은 그냥 범죄자가 될 뿐이라고. 명석이 가장 사랑하는 거. 돈을 뺏어야 한다고. 다 내 잘못이다. 그런데 복수는 나 말고 박명석에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나랑 같이 복수하자고. 내 다리랑 내 잃어버린 30년 다 되찾아오자고 말했다. 악마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철수와 같은 피해자가 되어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휠체어는 낡았고 입고 있는 양복 소매는 닳아 있었다. 철수는 들고 있던 벽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계획이 뭡니까? 내 돈 내놓아. 이야, 또 100억 찍었다. 개미들아 고마워.